않는데 그래도 낡은 주제부터 좀 얘기하겠습니다. 노동기 선생 정도의 참 아주 열정적인 이론가라고 하면 아까도 참 서적처럼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이론적인 문제로 성격을 분명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활동가들의 문제가 수준에서 한다면 진보, 보수 이런 프레임에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진보 정치란 말이 지구상에 어디 있습니까? 보수 반대가 진보입니까? 아니죠. 보수라는 것을 물론 유용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분명히 정치 프로그램으로서의 전통적인 사회주의, 보수주의, 자유주의 우리는 그 틀 이제 유효성을 지금 성실해가고 있지만 거기 벗어나지 못합니다. 좀 분명히 했으면 좋겠고 다음에 역시 노동자 정치 세력화 내용적으로 지금 민주노 정의라든가 또 이제 소위 진보정당 물론 말을 못하고요. 그 프레임 저는 노동자 정치 세력화라는 정식화가 본래 아주 불행한 정식화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적어도 이론적으로 보면은 확실하게 이거 패하는 진보가 아니라 사회주의 또 뭐든지 도출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노동운동을 말이죠. 또는 사회주의 운동을 강운동 또 노동운동 양자 간의 전통적인 관계 속에 완전히 이 구속을 하는 그런 정식이거든요. 물론 그 이름 속에 다른 걸 담을 수도 있는데 다른 걸 담을 수 있는 이론적인 결정적인 조건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아주 늦었습니다만 적어도 이론가들의 이론적인 논쟁에서는 이런 개념화, 범주화 그런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관련해서 우리 강경호 선생님 발제 잘 들었고 또 마지막 이제 이 토론에 대한 코멘트에서 또 이제 훌륭한 얘기 들었습니다만 역시 정정훈 선생님 발제 제가 저하고 전적으로 공감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 예를 하나 들어보죠. 앞에 예를 보자면 이제 우리 창비 그룹을 보자는 얘기예요. 이거 월러스틴 세계 시스템 이론 세계 체계론 갖다 제일 먼저 소개하는 게 그 집단인데 그걸 완전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창비 논평이 그 그룹의 노선이라는 게 완전히 민족주의 다음에 국가주의 전적으로 우리 이론이라는 논리라는 것이 갖다가 활용이 되는데 어떤 식으로 완전히 반대물로 전화해서 사용됐는지 잘 볼 수 있는 한 사례인데 다른 한 사례는 마침 코멘트 들어섰기 때문에 얘기입니다. 이 문화, 과학, 우리 강내지 선생 신광현 선생님 저희가 제 또래이고 잘 아니까 얘기인데 처음부터 이건 이론적으로는 이거 불가능한 그런 기획이에요. 전혀 알추세로 처음에 채택을 했지만 알추세라고 양력이 불가능하거든요. 물론 대중이데올로기 수준에서 활용이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추세인들 역할을 해왔는지는 제가 찬사를 목마르게 그러니까 입이 마르게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말하자면 그것이 이론과 그룹이라고 자임을 한다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론적 전망을 제시해야죠. 그런 관점에서 저는 못하면서 이제 남의 얘기는 참 쉬우니까 하는 얘기에 들어가지만 우리 권경호 선생님 발제에서도 문화민주주의 여기 저작이 하나 있네요. 여기 그 사람은 자기 얘기했겠지만 적어도 우리에게 문화민주주의라는 어떤 말하든 기획을 제시할 수 있으려면 참 추미일관한 개념 범주 이런 식의 좀 있었으면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정세가 달라지면 가령 적절히 지적하셨듯이 정정훈 선생님께서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할 수 있었던 적어도 이론적으로 본이나 한 것처럼 보였던 사정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명박 정권이라든가 앞으로 예정되는 이런 정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좀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이 물론 이 활동 수준에서 하고 이론 수준을 분별해서 얘기인데 저는 이론 수준에서 한정해서 얘기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제는 이제 유효성이 깨졌거나 적어도 대대적으로 세심하지 않으면 이게 어려운 건 전통적인 범죄 하나만 짚어보자는 말이죠. 우리 운동의 일반적인 논란, 소위 NLP 관련해서 아직도 이 용어가 쓰이니까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 하는 이거예요. 저는 레닌적인 태제가 물론 이제 수명을 유효성을 거의 상실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사회주의 지향을 한다고 한다면 일정하게 준거를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정도 외주주의의 좋은 이론에서 보면 정치인하고 경제로 핵심이 뭡니까? 제국주의는 독점자본주의거든요. 양자가 정확히 등치는 건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에게 지금 NL 과제가 분명히 있죠. 그렇지만 이 NL 과제는 분단되지 않은 다른 나라나 민족의 과제하고 우리 상당히 다릅니다. 그리고 물론 PD 뭐냐면은 PD는 사회주의예요. 사회주의 혁명인데 지금 서구적인 사회주의가 아니라 동구라든가 또 이제 상당히 다른 중국적인 상황에서 이 사회주의적인 전망을 이제 모색하기 위해서 PD 제시되었는데 자, 사회주의 전망 전혀 없는 PD가 무슨 PD입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LL, 뭐냐면 우리는 말하자면 종속적 상황에 여전히 일정하게 있으면서 전형적인 형태는 아니지만 분명히 남한은 독점자본주의 관계, 유효성에 물론 조금 얘기할 수가 있지만 우리는 소위 시식인지 이런 걸 쓰자면 이래서 동시에 독점자본주의 이런 상황. 근데 이런 상황에서 LL이라는 것은 PD적인, 즉 사회주의적인 내용을 담지 않는 NL은 반동이 될 수밖에 없죠. 그거 말고 그렇지 않은 뭐 필리핀이든지 인도든지 다른 종래 소위 넓은 데의 시민지 시민적 상황에서는 PD적인 반독점에 이 내용을 별로 담지 않으면서도 일정하게 대중 이데올로기 수준에서 또 운동 발전의 어떤 수준에서 NL적인 혁명으로서는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전혀 안 그러는데 그렇기 때문에 말하자면 뭐 깊이 들어갈 것 없이 우리 현재 그동안 보여왔던 NL적인 NL 혁명론이나 다음에 반제적인 내용을 담지 못하는 피의적으로 결국은 뭐 합리적인 핵심이라는 것은 사회주의 이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말하자면 담보되지 못함으로써 전부 이런 수준에서 이렇게 운동에서도 그런 효과를 가져왔는데 이런 우리가 이론적인 논쟁을 적어도 할 때는 아주 기본적인 범주상의 문제도 그것이 항상 유의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할 때 아닌가 하는 봅니다. 그래서 문화 관련해서 제가 얘기가 좀 확대가 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역시 모호한 것이 아주 행복하고 좋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거 가지고 할 수가 있고 문화 이런 데서 또 이제 바로 문화과학이라는 어떤 그룹이 잘 보여졌어요. 그렇지만 또 그 한계를 그냥 그 긍정성은 물론 이 영역을 해가면서 그 문화에 대한 이론화에서 뭐다 좋습니다. 알수록 볼수 없이 좋고 등등 많은데 정정은 선생님 같은 경우가 그런 노력을 하는 대표적인 이론가 중에 한 번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게 양쪽에서 역시 그 모호성과 또 이론적인 엄밀성 행복하게 결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질문이라기보다는 뭐 제지장을 하는 재미있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성노예특별법 같은 경우에 이제 약간의 뭐 입장차가 있고 최근에 친목 노동자로 볼 것이나 성노예 연구로 볼 것이나에 대한 어떤 입장차가 좀 있는데 그 부분하고 이제 보면은 금연운동이나 주포과의 전쟁이라든지 지금 현재 한국 사회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일상 속의 이런 약간 파시적인 그런 어떤 현상들 그리고 그런 어떤 움직임들에 대해서 실제로는 별로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그런 담론화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일반적으로 대부분 통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포과의 전쟁만 하더라도 이미 조선일보에서 기획수준을 내고 굉장히 많은 현장에서 경찰을 움직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글이 제일 먼저 나왔고요. 그 다음에 한겨레신문에 사설로 며칠 있다가 처음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만큼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감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실제로 굉장히 많이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한겨레신문만 보더라도 마지막 날에 보면은 여고생들이 총을 들고 서로 체험하는 게 있거든요. 총 들고 이렇게 예비군을 나가든가 가지고 서로 체험하고 서바이벌. 네, 서바이벌 게임 비슷하게 하고 그다음 작년인가요? 진주에서는 농계 체험한다고 해가지고 저는 또 애들이 농계 외국 장소에 인형을 끌어안고 막 뛰어내리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그러면서 이제 거기 동영상도 있는데 막 그런 거 보면서 이제 막 외국 장소가 막 떨어지고 이러면 막 주민들 박수 치고 환호하고 이러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단순한 어떤 그런 우리가 웃어넘길 수도 있지만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전에 진주 그런 농계 그런 행사 같은 거 무슨 생각했냐면 이런 부분들은 누군가 기획을 하고 누군가 결제를 하고 이런 과정이 통용이 되고 학부모나 아니면 주민들이 거기에 참여를 하고 학교에 예를 들면 병영체험이나 이런 건 다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것들이 일상적으로 점점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전체적인 문화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굉장히 좀 경계해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속에서 부분적으로 사회에 어떤 이런 문제가 있다. 아니면 이런 어떤 정치적으로 너랑 투표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는다는 거죠. 이미 일상적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온몸으로 내면화되어 있고 체화되어 있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취미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한편으로는 각계격파 형식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정면적으로 그 부분들을 문제제기를 함께 그 문제를 같이 얘기를 하고 고민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깊이 있게 사실 필요하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요즘 대학생들을 만나보면 실제로 정말 최근에 제가 고민하는 것 중에 조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아이들 20, 30대 엄마들이 아이들을 학대를 한다고 기사가 나왔었어요. 그 기사가 잠깐 나오고 사라졌는데 80%가 아동학대의 80%가 엄마가 학대를 하래요. 오히려 어린이집을 사는 게 아니고 대부분 엄마들이 그 아이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엄마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를 쑥 퍼뜨리는 게 지금 대학생들의 모습에서 그게 나타나고 있는데 어떻게 나타나냐면 대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팀 발표예요. 팀 발표. 그러니까 팀을 이루어서 한 팀을 조를 짜가지고 발표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조별 발표하는 걸 제일 싫어요. 왜 그러냐면 5명, 4명이 모여서 발표를 하면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뭔가 더 손해보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혼자서 잘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누군가는 약속 시간을 안 지키고 누군가는 일을 좀 못하고 능력이 떨어지고 이러는 걸 견디지를 못합니다, 아이들이. 그러면서 점수는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팀 발표를 하면. 그러니까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똑같이 평등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발표를 시키면 4명이 똑같이 자기네가 각자 발표 분량 나눠서 프리젠테이션까지 다 각자 준비를 해가지고 발표를 해. 따로 발표를 해. 4명이서.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데들이 무슨 얘기냐면 아이들이 소통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대학생들이. 근데 그게 이미 대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고등학교 때부터 이미 그게 내면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의 표정을 보면 수업 시간 굉장히 무표정합니다. 어떤 얘기라도 거의 무표정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지금 돈이 없어서 밥을 못 먹어 친구들 앞에서 배고프다는 얘기를 안 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밥을 먹은 척하고 있죠. 배부른 척. 자기 집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부모가 가정 폭력이 있어도 밖에 누구한테 얘기할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어떤 아이는. 그런 상황이 지금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20, 30대 젊은 엄마들이 사실은 그 세대는 바로 거쳐온 엄마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타자와의 교감이나 소통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게 문화적이나 일상적인 그런 교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완벽한 타자로서의 아이를 만났을 때 직자적으로 대면적으로 만났을 때 그 아이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상태에서 자기 스스로가 견디지 못하고 내면에서 폭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게 넓은 차원에서의 문화적인 어떤 그런 문제이고 삶의 문제라죠. 서울고생 말씀 사실은 가족도 되고 격려도 되고 전체적으로 변형론이나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공부가 모자란다는 걸 느끼고요. 노동자 정치 세력화라고 하는 말이 참 잘못 시작되었다. 그 말에는 제가 그 의미를 예전에는 몰랐었는데 요즘에는 그 의미를 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 글도 사실은 그런 맥락에 있고 그 딜레마를 어떻게 넘어서야 될 거냐 그런 문제주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재도 선생님이 이야기하신 것 중에는 국성 21대 그때 이게 좀 그렇습니다. 역사의 부분은 간계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아시다시피 우리 노동운동 87년 이후에 7, 8구 대투쟁 이후에 노동운동 뿌리는 사실은 80년대 초반까지 올라가지고 70년대 말이나 노동운동 활동가 주력들 중에 이른바 좌파들이 결합하지 않았습니다. 국성 때는 결합했다가 민주노총, 민주노동당을 만들 때 체계적으로 결합하지 않았는데 이게 이제 망한 정당, 민주노동당 그때부터 의회주의 정당의 한계가 명백히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안 들어갔던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러면
들어가지 않았던 좌파의 선택은 건강했느냐? 문제가 역시 남습니다. 그 다음에 좌파의 실천은 역사적 정치를 가져왔느냐? 문제도 남고요. 그래서 제가 그 민주노동당을 굉장히 실패, 비판 이렇게 했습니다만 저는 민주노동당이 객관적으로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부인할 수 없고요. 그 지점과 관련해서 오류를 견제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좌파가 제대로 했느냐, 이 문제를 그렇게 던지는 게 오히려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누구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적어도 그게 벌써 20년 가까이 된 이야기면 객관적으로 좀 보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게 전체적으로 제 그의 문제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잘했고 못했고 이런 문제를 돈을 좀 넘어서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문제이시고요. 정파수장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저도 답답하기와 마찬가지고 지난번 2008년 분당 사태, 그 다음에 제가 진보신당에 몸을 담고 있었습니다만 진보신당 지도부의 이 행보, 저도 그 당직을 맡은 적이 있습니다만 마음 아프죠. 마음 아프고 또 그렇게 선택한 그분들의 입장도 있고 선택을 했으면 결과가 좋았어야 될 텐데 지금 통합진보당 사태는 그 선택을 한 분들한테도 제가 보기엔 최악의 지금 상황으로 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지도자들 집단이나 어떤 전략적 그분들의 정치적 선택을 논하고 탓하면 저 위로 올라가서 김문수 씨부터 시작해야 되고요. 저는 그건 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운동은 그분들이 한 역사적 기여가 있고요. 그거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 제도 정치인으로서의 한계, 그 속에서 움직이는 것이고요. 그런 거죠. 우리가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원인의 전부다. 그게 핵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는 좀 초점이 나가는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중앙권력에 대한 통제 문제, 이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는 일단은 이 문제에 관한, 조직론에 관한 볼셰비크 지정의 논의는 저는 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까도 사회주의, 서건노 선생님 사회주의 말씀하셨는데 제가 잘 모르는 분야이긴 한데 상당히 열려있는 것으로 봐야 된다. 그 이념의 내용을 어떻게 채워주는가는 물론 그 네오마크시스트들의 이론들이 있고 또 지금 3세기의 실험들이 있습니다만 우리 사회에서는 우리가 상당히 채워나가고 만들어가야 될 건데 적어도 1단계 정치 세력화의 실험에서 그 사회주의를 명으로 만들지 못했다. 심지어 통합진보당은 사회주의를 뺐죠. 최근에 당원에서 뺐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런 관점에서 이런 입장에서는 완벽한 패배를 스스로 천명한 셈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어떻게 만들까 저는 다시 머리를 모아야 되겠다. 특히 조직 문제와 관련해서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 어려운 지적은